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것만 안 해도 피부 무조건 좋아짐! 이런 주제로 오늘 스킨케어 루틴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바로 스킨케어 루틴 시작해볼까요? 고고! 먼저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세안하시고 나서 촉촉하게 유지하겠다 해서 이 물기를 안 닦는 분들 계시는데요. 사실 물기를 안 닦게 되면은 이 수분이 증발하면서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기를 수건으로 닦아주는 게 중요한데요. 수건으로 박박 닦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물기를 찍어내듯이 자극 없이 피부에 자극 안 가게 물기 닦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세안한 뒤에 물기 안 닦는 거 요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스킨케어 시작해 볼게요. 먼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스킨은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바로 넘버즈인 제품인데요. 넘버즈인 3번 결광 가득 에센스 토너입니다. 이 제품 사실 SNS에서 굉장히 많이 홍보하는 제품이어서 저도 의심 반, 믿음 반 해서 워낙 후기가 좋다 보니까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몇 통째 계속 이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 발효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발효 성분이 피부에 안 맞으시는 분들은 피부가 좀 뒤집어질 수가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좀 주의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옛날에 그 발효 성분 에센스로 유명했던 그 SK2의 피테라 에센스 모르시는 분 없으실 거예요. 그 제품도 발효 성분이 들어간 제품인데 예전에 일본의 그 사케를 주조하는 분들의 손이 굉장히 아기 피부처럼 고와가지고 거기서 착안해서 그 발효 성분을 넣어서 만들었던 게 SK2의 피테라 에센스였는데 이 제품도 비슷한 원리로 그 발효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한번 저도 사서 사용을 해봤는데요. 제 피부가 이 볼 쪽은 굉장히 건성이고 이마나 코 쪽은 좀 유분기가 많은 복합성 피부이면서 또 민감성 피부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사용했을 때 속에서 광도 차오르고 굉장히 촉촉하게 바를 수가 있어서 기존에 알코올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던 토너를 사용했을 때 피부에 자극이 되고 붉게 일어났다면 이 제품 사용하면서 피부가 진정도 되고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르실 때 또 주의해야 될 점, 하면 안 될 것 또 한 가지, 여러분들 그 닥토라고 해서 한때 굉장히 유명했었잖아요. 이렇게 스킨에서 이렇게 닦아내는 거. 근데 이것도 사실은 피부에 자극을 주는 행동이기 때문에 저처럼 민감한 피부라든지 좀 피부에 웬만하면 사실 자극은 안 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닥토 같은 거는 하시면 안 된다,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 여기다 촉촉하게 발라서 이렇게 팩으로 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거는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거는 피부에 자극을 좀 받아서 진정시키고 싶을 때 이렇게 스킨 발라서 이렇게 팩처럼 올려주셔도 좋고요. 아침에 화장하시기 전에, 메이크업 하기 전에 이렇게 올려놓고 몇 분 정도 있다가 요거 촉촉하게 스며들면 그 위에다 메이크업 했을 때 굉장히 화장 잘 먹거든요. 그거 한번 사용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은 스킨팩까지는 하지 않을 거고 요걸로 3스킨 정도 해서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형은요, 이렇게 하면 보시면 이렇게 물처럼 흐르는 제형인데 이렇게 해서 피부에 자극되지 않도록 두들겨서, 너무 또 세게 두들기면 안 돼요. 이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충분히 흡수됐다 싶을 때 한 번 더 해서 또 발라주고, 볼처럼 면적이 넓고 더 건조한 부위에 더 많이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서 3스킨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나 코 쪽에 유분기가 많은데 영양분이 또 많이 들어가게 되면 자칫 트러블을 유발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 주의해 주시고요. 이 목 부분도 이런 데도 꼼꼼하게 발라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1단계 스킨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단계, 아이크림을 발라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 제 나이 잘 모르시겠지만 제 나이에 비해서 이 눈가 주름이 많이 없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잘 웃는데도 이렇게 나이가 들면 이렇게 웃었을 때
이렇게 웃었을 때 이쪽에 눈가 주름이 많이 가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잘 웃는데도 사실 이렇게 눈가 주름이 별로 없는 편입니다. 사실은 저는 18살 때부터 제가 예전에 화장품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화장품 관련된 책을 많이 봤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때 보니까 18살부터 이 아이크림을 꼭 발라줘야 된다고 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매일매일 스킨케어 할 때 이 아이크림을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어요. 심지어 여행 가고 할 때도 꼭 챙겨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쓰는 아이크림은 이 제품입니다. 이미 정말 많이 써서 이렇게 거의 다 썼어요. 이것만 해도 찐템이라는 거 인증되겠죠. 이 제품이 어디 거냐면 그 스와니 코코에서 나온 제품인데요. 바이오 펩타인 아이 케어 크림 이라고 하고, 요거 스와니 코코 아이크림 또는 스와니 코코 펩타이드 아이크림 이렇게 검색하시면 요거 제품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 제품이 옛날에 여러분들 게리뷰티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거기서 이 블라인드로 아이크림 제품을 테스트를 했는데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의 아이크림 중에서 이 제품이 제일 좋은 그 뷰라벨이라고 해서 그거를 받은 제품입니다. 제가 유명한 백화점 브랜드의 아이크림도 많이 써봤고 18살 때부터 사용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종류의 아이크림을 써봤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요거로 정착한 지는 그 뷰라벨 나온 이후로부터 이 제품만 계속 사용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한 몇 년 넘게 사용을 했을 거예요. 그랬는데도 이 눈가에 트러블이 난다거나 건조해지면서 주름이 많이 생긴다거나 그러지 않았던 걸로 봐서 이 제품 자체가 굉장히 그 뷰라벨을 받을 만큼 좋은 제품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발라주는데 이 아이크림 바르실 때도 요거 제형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런 제형이에요. 그래서 아이크림은 많이 바르시는 거는 눈가에 그 비립종이나 트러블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바르시거나 강하게 문질러서 바르시면 안 되고요. 요 정도 짜가지고 요 4번째 손가락으로 힘을 빼고 부드럽게 약하게 두들기듯이 발라주셔야 돼요. 요 크림 바르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눈가에 세게 바를 경우에 자극이 돼서 주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지라고 하죠. 이 약지로 이렇게 눈 밑에 이렇게 찍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살짝 두들기듯이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리고 이 눈 끝에 주름 잘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런 데랑 눈앞에 건조할 수도 있죠. 충분히 발라주시고 잔량으로 이 위에 살짝만 해주세요. 이 위에도 제가 많이 발랐던 적이 있는데 그랬을 때 비립종 같은 게 나거나 트러블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래쪽 위주로 해서 건조하지 않게 이렇게 살살 두들겨서 발라주면서 흡수시키면 돼요. 이쪽도 한번 발라볼게요. 그리고 이 제품이 이 아이크림 뿐만이 아니라 이 얼굴 전체에도 다 발라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팔자주름 쪽 이쪽도 살살 발라주면서 건조하지 않게 촉촉하게 보습을 유지해줍니다. 우리 피부가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건조해지고 피부 노화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촉촉하게 피부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노화 방지에 큰 효과가 있다는 거.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마에도 혹시 주름 예방을 위하여 이 잔량을 조금씩 발라줍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크림 단계 끝!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3번째, 에센스 단계입니다. 제가 에센스 요거 하나만큼은 백화점 브랜드, 유명한 브랜드 제품을 쓰고 있는데요. 모르는 분 없으실 거예요. 바로 에스티로더의 갈색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제품이죠. 요거는 제가 20대 초반에 해외로 놀러 갔다가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면세점에서 워낙 갈색병이 유명하다고 들어서 한번 면세로 구입을 해서 써봤거든요. 근데 요거를 썼을 때랑 안 썼을 때 피부에서 도는 광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쓸 때는 요게 좋은지 몰랐다가 요거는 한번 끊고 안 쓰면은 요 진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요거를 그때 사서 쓰다가 다 써가지고 그때는 학생 때니까 요거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냥 더 이상 안 쓰고 다른 제품으로 쓰고 있었는데 이거 쓸 때만큼 피부에서 광이 난다거나 피부가 촉촉하다거나 이런 게 요거 쓸 때보다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결국에는 요 갈색병으로 돌아와서 요것도 진짜로 10년 이상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많은 분들에게 알려진 유명한 제품은 사실 그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에센스만큼은 에스티로더 갈색병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너무너무 유명한 제품이라 뭐 제형을 따로 안 보셔도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요런 제형이에요. 요런 제형.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손등에다가 보여드리냐면 요 손바닥 같은 경우는 흡수가 더 손등보다 빠르다고 해요. 그래서 요 아까운 에센스가 다 손바닥에 흡수되는 걸 막기 위해서 보통 뭐 스킨케어나 뭐 파운데이션도 그렇고 손등에다가 올려놓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발라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건조한 볼 쪽을 먼저 발라주고요. 잔량으로 이제 좀 유분기가 많은 이마라든지 코 이런데 이렇게 발라주고, 여러분들 목기나 이런 것도 소홀히 하는 분들 많은데 목도 굉장히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요 얼굴만 사실 뭐 크림이나 좋다는 거 다 요 얼굴까지만 바르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거, 하면 안 될 것 또 한 가지, 이렇게 보이는 데만 바르는 거,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요 헤어라인이나 이 목도 발라주고 여기 귀 뒤까지 해서 나의 얼굴은 어디까지다? 여기까지가 아니라 여기 헤어라인부터 귀 뒤에 여기 목 아래까지 전체 다 펴서 발라주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어느 날 여기를 뒤에를 이렇게 만져봤는데 겨울이었는데 너무 건조한 거예요. 건조해서 막 거실거실하게 일어난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요즘에는 이 화장품을 여기 목 뒤까지 해서 꼼꼼하게 이 부분을 다 완벽하게 발라주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에센스 단계까지 끝나고요.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크림 단계겠죠? 요즘에 제가 쓰고 있는 크림은 이 제품이에요. 오휘의 에이지 리커버리 크림이라는 제품이고요. 요거는 열어서 보여드리면 요것도 많이 썼어요. 요런 느낌. 너무 지저분하게 썼죠? 찐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성분이고, 여러분들 또 하시면 안 될 거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이런 크림 같은 거 쓰실 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파서 바르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스파츌러, 이런 제품 사면 이런 스파츌러 같이 주잖아요. 이런 걸로 떠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손에 진짜 세균이 많아요. 막 씻고 나왔다고 해도 이 손으로 온갖 거 다 하다 보니까 손에 세균이 많은데, 이런 거 그냥 푸가 꿀통에 꿀 퍼쓰듯이 이렇게 퍼쓰면은 이렇게 퍼쓰면은 여기 안에 다 세균으로 오염되고 변질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크림 같은 거 사용하실 때 이렇게 스파츌러로 떠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거 제형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좀 꾸덕꾸덕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쓰리스킨하고 에센스 바르면서 수분을 촉촉하게 채워준 피부에 이렇게 유분막을 덮어서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보호하고 피부 장벽을 만들어주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크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스파츌라에 뜬 다음에 이렇게 넓은 면적, 볼부터 먼저 이렇게 발라줍니다. 항상 화장품을 바를 때 너무 빡빡빡빡 바르면 안 돼요. 간혹 남자분들 거의 로션을 막 이렇게 바르시잖아요. 저 정말 깜짝 놀랐잖아요. 그렇게 바르시면 안 되고요. 그 피부에 자극이 갈 수 있어요. 근데 뭐 남성분들은 여자보다는 피부가 더 두껍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발라도 괜찮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화장품 바를 때는 최대한 자극 없이, 우리 피부에 조금이라도 자극이 가면 주름도 생기고 노화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자극 없이.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림 바를 때 너무 강하지 않게 이렇게 손가락으로 살짝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마사지는 아닌데 그렇게 좀 마사지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살짝 흐름을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발라주고, 이것도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살짝 해준 다음에 두들겨서 흡수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또 하면 안 될 거 마지막 또 한 가지.
이렇게 지금 저는 스킨 발랐죠? 그리고 아이크림은 뭐 눈에만 바르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단계에서 뺀다고 했을 때 스킨 발랐죠? 에센스 발랐죠? 로션 발랐어요. 이렇게 3단계 정도로 스킨케어를 해주는데 예전에 뭐 잡지책 같은 거 보면은 스킨케어 단계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많이 바른다고 여러 단계 바른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게 최대한 3단계 이상 넘지 말라고 합니다. 보통 기본 원칙은 스킨 하나 바르고 로션 하나 바르고 해요. 이 세안제 자체가 알칼리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피부는 약산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알칼리로 닦아내게 되면은 그 밸런스가 깨지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맞춰주기 위해서 스킨을 통해서 맞춰준 다음에 이제 그렇게 흡수시킨 수분을 유분이 있는 크림으로 이렇게 장벽을 만들어서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하는 게 바로 이 스킨케어인데, 그래서 스킨이랑 로션만 사실 바르면 되는데 우리는 거기다 이제 조금 영양분을 준다는 의미에서 이제 에센스까지 해서 총 3단계만 바르고 있고요. 요거 이상은 너무 많은 단계를 바른다거나 너무 많은 양을 바르는 건 사실 비추. 왜냐하면 우리 피부가 흡수할 수 있는 양은 한정되어 있고 또 요 스킨케어 단계별로 충분히 흡수시켜준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 돼요. 이게 흡수가 안 되고 계속 바르면 요 차곡차곡 단계를 쌓아가면서 케어를 할 수가 없고 나중에 밀린다거나 흡수가 안 돼서 사실 스킨케어에 좋은 효과를 못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것 마지막은 과도한 스킨케어 단계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피부에 하면 안 되는 것 5가지 정도 여러분들한테 스킨케어 같이 하면서 알려드렸고, 제가 사용하는 좋은 스킨케어 제품들,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템들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크림 같은 경우는 제가 오휘의 리커버리 크림 소개시켜드렸잖아요. 제가 사실은 시슬리의 큐컴버 모이스처라이저라고 수분크림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제품도 굉장히 썼을 때 좋았고, 근데 그 제품이 좀 너무 고가다 보니까 오휘 제품으로도 좀 갈아타 봤는데요. 이 오휘 제품도 충분히 영양 크림으로서 굉장히 효과가 좋고 사용하기에 좋아서 몇 통째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나이트 크림으로 좀 추천해드릴 만한 게 설화수의 자음생 크림. 이것도 너무 유명하죠? 그래서 설화수의 자음생 크림도 굉장히 나이트 크림으로 쓰기 좋고, 아니면 시슬리의 큐컴버 모이스처라이저 이것도 굉장히 좋고요. 아니면 제가 쓰고 있는 오휘의 에이지 리커버리 크림도 굉장히 좋으니까 혹시 나이트 크림 고민하시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침에는 사실 이렇게 무거운 크림을 바르면 메이크업이 좀 밀린다거나 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는 수분 크림으로 저는 가볍게 마무리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제품들 소개시켜드리면 요거 닥터자르트 제품 이렇게 보여드려요. 시카페어 카밍 젤 크림, 이 제품 굉장히 좋아요. 이 제품 쓰기 전에는 제가 이 크리니크의 너무 유명한 핑크 수분 크림 있잖아요. 요것도 저는 사실 요 젤 타입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메이크업 전에 바르는 수분크림은 점성이 있는 크림 타입보다는 이렇게 젤 타입에 좀 가볍고 산뜻하게 발리면서 수분감은 촉촉히 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좀 선호해서 크리니크의 핑크 수분 젤 크림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요 닥터자르트 제품이 저처럼 이 민감성 피부에 진정 효과가 좋은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닥터자르트의 시카페어 젤 크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잠깐 제형을 보여드리면 이것도 거의 다 썼어요. 찐템이죠. 이렇게 다 모든 제품들이 다 떨어져 가는 건지 정말 너무 빨리 닳아요. 요런 제형 보여드리면 요런 느낌. 요 제품 중에 요거 이제 크림 형태도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좀 점성 있는 크림 형태가 사실은 더 베스트 제품이었던 것 같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 제품이 더 좋았어요. 요게 이제 젤 크림 형태라고 해서 보시면 요런 느낌인데, 이런 느낌. 젤 크림이다 보니까 크림보다는 좀 더 가볍고 산뜻하게 발려요. 그래서 이 제품은 데이크림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방금까지 한 거는 이제 기본적인 스킨케어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여러분들 마스크팩 하거나 아니면 뷰티 기기 통해서 수분 관리 더 추가적으로 하시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이 마스크팩도 좀 몇 가지 추천해 드릴게요. 네, 마스크팩 같은 경우는 수분 진정에 좋다는 닥터자르트 제품을 저는 많이 써봤고 그 제품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닥터자르트의 시카페어 카밍 마스크라는 제품인데 요거 올리브영이나 이런 데 가시면 쉽게 보실 수 있고, 그 알약 같은 요
뭐 핑크색, 초록색이었나? 이렇게 알약 형태로 해서 그림 딱 들어가 있는 그 마스크팩이거든요. 그거 수분 진정하는데 너무 좋아서 여름철에 이 햇빛 받고 자극된 피부 진정시키기에 너무 좋았던 마스크팩이었고, 또 한 가지는 그 웰더마의 콜라겐 마스크라고 해서 그거는 여러분들 요 시트지 같은 팩 형태가 아니라 요즘 스타일로 새롭게 나온 그 마스크팩이어서 이렇게 좀 젤리 같은 제형에다가 에센스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마치 예전에 저희가 에센스 바르고 석고팩 하듯이 그 젤리 같은 제형의 그 마스크 시트팩이 수분이 날아가는 걸 막아주고 그 안에서 에센스가 충분히 흡수될 수 있게 보호막 역할을 한다고 해서 요즘에는 그런 젤리 같은 형태의 마스크팩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웰더마의 콜라겐 마스크팩 그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뷰티 기기 제품은 제가 이 소개하는 영상으로도 찍은 적이 있는데 여기 위에 올려드릴게요. 요거 참고해보시고 그 유명한 메디큐브의 부스터 힐러 이 제품을 저는 요것도 닥터자르트 제품이네요. 이 닥터자르트의 요 앰플이랑 같이 해서 요거 발라주고 요걸로 흡수시켜주는 거 그렇게 해서 주 1, 2회 정도씩 해서 피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쓰는 법은 제가 영상 찍어 올렸으니까요. 그거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것만 안 해도 피부 좋아지는 스킨케어 루틴 영상 한번 찍어봤는데요. 이렇게 스킨케어 하고 나니까 확실히 이렇게 피부에 광이 도는 거 수분 굉장히 촉촉해 보이죠? 이렇게 탱글탱글 젤리같이 꽉 수분이 차올랐어요. 이렇게 네, 광이 가득하고 수분이 가득한 스킨케어 루틴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